네, 이 시간은 암 환자의 마음 건강 관리 중에서 불안과 두려움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진단, 치료와 회복 과정의 다양한 시기에 따라서 암 환자는 당연히 두려움과 불안을 느낍니다. 암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그리고 재발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가장 심한 불안과 두려움을 느끼게 됩니다. 또 치료나 검사 자체, 검사 결과를 기다리는데도 두려움을 느끼죠. 아플 때 두려움을 느끼는 것은 정상입니다. 조절되지 않는 통증이나 죽음, 또 사후에 사랑하는 사람에게 일어날 일들을 포함하여서 어떻게 될지 두려움을 느끼는 것은 당연합니다. 또 같은 느낌을 가족이나 친구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럼 불안은 어떤 증상들을 보이는지 알아볼까요? 실제로 기분이나 감정 상태를 먼저 보면 광범위하게 뭔가 불유쾌하다고 느낄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마음이 편치 않다고 느끼게 되죠. 그래서 공포라든지 걱정, 긴장이 되고요. 안절부절 못하게 되고 지나치게 놀란다든지 짜증이 자꾸 나고 또 예민하고 화를 잘 낼 수 있습니다. 또 하나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불안의 신체적인 증상입니다. 근육, 신경 이런 부분에 있어서 긴장이라든지 통증을 느낄 수 있고요. 떨린다든지 저림, 또 식은땀이 날 수 있습니다. 또 가슴이 두근거리고 통증을 느낄 수도 있고 답답하고 불쾌한 느낌을 겪을 수 있습니다. 또 숨이 차다든지 호흡곤란도 겪을 수 있고요. 머리가 아프고 어지럽고 현기증이 나고 입마름 등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또 소화가 잘 안 된다든지 신경성인 위염, 또 복통, 설사, 과민성 대장염 등도 겪을 수 있고요. 또 소변을 자주 본다든지 성욕이 감퇴된다든지 수면 장애, 또 집중이 잘 안 된다든지 이런 증상들을 겪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누군가가 이런 증상들을 하루 중 대부분 거의 매일 경험하고 삶의 방해를 느낀다면 정신건강 전문가를 만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때로는 이런 증상을 모두 경험하면서도 이런 느낌을 부인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힘들고 불편함을 기꺼이 받아들인다면요, 치료가 종종 도움이 됩니다. 또 암 환자들이 경험하는 불안 중에는 공황 발작이 있습니다. 그래서 MRI 등의 검사나 항암치료실 등에서 갑자기 가슴이 답답해지고요, 견디기 어려워지시는 공황 발작을 경험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공황 발작은 극심한 불안 상태로 불안의 경고 증상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공황 발작은 매우 갑자기 일어나서 10분 이내에 극도의 상태에 도달합니다. 발작 사이에는 괜찮지만 다시 올까봐 매우 두려워하게 됩니다. 그럼 공황 발작의 증상은 어떤 것이 있는지 알아볼까요? 숨이 차고 답답한 느낌, 질식할 것 같은 느낌, 심장이 두근거리고 빨리 뛸 수 있고요. 가슴에 통증이나 답답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또 어지럽고 불안정하고 쓰러질 것 같은 느낌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또 떨리다든지 식은땀, 조절할 수 없거나 이러다가 내가 미치는 것이 아닐까라고 하는 두려움, 멍해지거나 저린 느낌, 비현실적이거나 자신과 분리된 느낌, 오한이나 열이 오르는 느낌도 겪을 수 있습니다. 특히 이 중에서 첫 5가지 증상 중에 어느 하나를 경험한다면 혹시라도 내 몸에 어떤 이상이 있지 않나 확인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앞에 이 5가지 증상들은 쇼크라든지 심장이나 폐의 문제, 또 혈액학적인 이상, 알레르기 반응 등으로 인한 영향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의사의 진단을 하기 전에 이 증상들이 단지 공황과 관련된 것이라고 추정하는 것은 안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만약 검사상 이상 소견이 없고 과거에 공황 발작이 있었고 이전과 똑같이 경험한다면 흔히 공황 발작일 수 있습니다. 또한 수분 내에 완전히 회복되고 더 이상 증상이 없다면 공황 발작의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그럼 공황 발작 시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먼저 그 증상들이 다른 의학적 문제가 아니라 공황에 의해 유발되었다는 확신을 위해서 의사의 진료를 받습니다. 그리고 주변 사람들도 공황 발작 시에는 스스로 환자가 나아진다고 느낄 때까지 침착하게 머물면서 부드럽게 위로해 줍니다. 필요시 도움을 요청하시고요. 공황 발작이 끝난 후에는 이에 대한 치료를 받도록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혹시 운전 중에 일어나지 않을까 두려워하기 때문에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교통을 제공해 주는 것도 필요합니다. 공황 발작으로 진단되면 대처를 위한 심리치료와 약물치료가 도움이 되고 잘 치료됩니다.
그리고 다음에 말씀드리는 불안과 두려움을 대처하는 방법들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불안하고 두려우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자신이나 또 불안한 사람이 가질 수 있는 느낌이나 두려움을 함께 나눕니다. 지지를 제공해 주는데요. 그 느낌이 별것 아니야 이런 식으로 그런 느낌을 부정하거나 경시하지 않습니다. 슬프거나 좌절된 느낌이 괜찮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 상담이나 지지그룹을 통해서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된다면 명상, 기도, 영적 지지를 이용할 수도 있는데요. 또 심호흡이나 이완 훈련도 많이 도움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눈을 감고 복식 호흡을 해보는 것입니다. 숨을 깊이 쉬고 내쉬면서 발끝부터 머리까지 신체의 각 부분에 집중하며 이완되는 것을 느낍니다. 이완할 때는 바닷가나 햇살이 비추는 산책길처럼 내 자신에게 편안하고 즐거운 장소를 생각하시면서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스트레스와 불안 조절에 도움이 되는 약물 사용에 대해서 의사와 상의해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암 진단 시부터 불확실성과 살아가야 됩니다. 어떻게 불확실성과 두려움에 대처하고 더 희망적으로 느끼게 될 수 있을까요? 먼저 정보를 얻습니다. 내 건강을 위해서 지금 무엇을 할 수 있고 또 이용한 서비스는 어떤 게 있는지 알게 되면 더 조절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암 종류에 따라 의사와 재발의 흔한 증상들이 어떤 게 있는지 확인하고요. 어떤 변화가 느껴지면 바로 진료를 받습니다. 그리고 암의 어떤 면에 대해서는 조절하기 어렵다는 것을 있는 그대로 인식하고 수용하는 것이 오히려 지치지 않고 잘 대처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두려움을 인식하되 판단하지 않는 게 필요합니다. 내려놓는 연습을 하는데요. 이런 생각들이 떠오르는 것은 정상이지만 실제가 아닌 생각에 계속 빠져 계실 필요는 없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런 생각들이 흐르는 물에 떠내려가는 것처럼 생각하거나 수증기처럼 증발하는 장면을 상상하기도 합니다. 또는 종교나 어떤 영적인 부분, 더 큰 힘에 그것들을 맡기는 것도 내 몫이 아닌 것을 내려놓는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내려놓는 것을 통해서 나에게 소용이 없는 걱정에 시간과 에너지를 낭비하는 것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불확실한 미래나 힘든 과거를 생각하기보다는 현재, 지금 이 순간을 충분히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내적으로 평화로워지는 방법을 발견하실 수 있다면 매일 몇 분이라도 이 바쁘고 혼란스러운 삶에서 그 평화를 떠올려 볼 수 있습니다. 또 유머와 긍정적인 태도가 중요하지만 긍정적인 생각의 감옥에 갇히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항상 긍정적인 것처럼 행동할 필요는 없습니다. 슬픔, 화, 불안, 두려움을 털어놓지 않은 외로움은 병을 악화시킬 수도 있습니다. 타인과 진정한 관계를 맺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의 에너지를 건강함과 가능한 건강하게 유지하기 위해 지금 할 수 있는 것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시기로 바꾸려고 노력하실 수 있고요. 만약 지금 흡연 중이라면 지금이 바로 끊어야 할 때입니다. 그리고 자신을 이완시킬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할 수 있는 한 신체적으로 활동적이게 유지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조절해 보는데요. 건강을 돌보고 또 일상의 삶에 돌아오고 내가 조절할 수 있는 일 중에서 나에게 의미 있는 일을 하도록 삶의 방식을 바꿀 수도 있습니다. 또 매일의 스케줄을 짜는 것도 내가 더 조절할 수 있다고 느끼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모든 생각을 조절할 수는 없지만 두려운 것에 머물지는 않겠다는 결심을 할 수는 있습니다. 암, 죽음. 사실은 이거에는 이면이 있습니다. 내가 그동안 살아온 삶을 돌아보고요. 이제는 내가 원하는 삶을 살겠다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마음의 평화를 느끼고 우리가 눈을 감는 그날 초연하고 인간답게 과거를 되돌아볼 수 있게 해줄 수 있는데요. 예를 들면 그래, 생각보다 일찍 죽을 수도 있지. 하지만 더 오래 살 수도 있어. 어쨌든 지금부터라도 내 삶을 잘 살아가야지. 그래야 어떤 일이 닥치더라도 거기에 잘 준비할 수 있을 거야. 라는 말이죠. 더 사회적 지지를 가진 환자들일수록 덜 불안하고요. 덜 우울하고
삶의 질이 좋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친밀한 사회적 지지는 암과 싸우는 면역 기능 향상에도 영향을 준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가족이나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암에 대처하는 데 필요한 도움을 요청하는 것도 환자와 가족 모두의 고통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우울, 불안, 다른 정서적인 문제들은 지지그룹이라든지 정신치료, 약물치료 등을 포함한 치료로 호전이 됩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나에게론 도움이 필요하다라고 인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스트레스에 대한 대처와 심리 정서적인 부분을 잘 돌보는 것은 암에 대한 대처와 삶의 질, 병의 경과와 예후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마음의 평정심을 유지하고 또 스트레스에 대해 대처할 수 있다고 믿고요. 대처 방법을 찾고 회복력과 생명력을 발휘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